잘 먹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페이지는 230페이지부터죠. 자, 일단 저를 보세요. 도시개발법은 국토법상 개발행위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달라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안에 있습니다. 있죠, 그죠? 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국토법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신도시를 정말로 미개발 지역이죠. 미개발 지역. 진짜 이런 곳이 어떻게 내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진짜 전부 논이고 밭이었는데 20년 뒤에 해외 갔다 돌아오니까 바뀐 거야.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어느 뭐 개발행위 좀만 데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어떤 도시가 막 인구가 막 10만 명, 20만 명 이상 올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생길 때 하는 사업, 개발 사업. 그때 적용되는 법률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오면은 많이 들어봤죠? 분당 신도시. 분당. 여기 집값 세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천당 가려면 분당 거쳐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 분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분당. 그냥 내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수원 가면은 점점 얘기 좀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수원 가면 동탄. 거기 수원 가기 전이죠. 오산하고 경기도 오산하고 수원 중간쯤 있거든요. 동탄 신도시. 막 경기도 하면 또 판교도 있고 경기도 고양 가면은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일산 신도시. 사람들이 일산은 다 알아요. 고양은 몰라요. 고양이 어디 있는 거야? 몰라요, 잘. 일산 알아요. 그래서 고양시 일산구입니다. 아시겠죠? 일산구. 하여튼 그런 것들. 하나의 막 구가 생길 정도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 넘습니다. 넘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100만 이상 되는 시가 두 개 있죠? 경기 북부에 고양시, 경기 남부에 수원시. 딱 두 개 있어, 두 개. 경상남도에 하나 있죠? 창원시. 창원, 마산, 진해. 서로 이제 합치는 바람에 되죠. 어쨌든 간에 100만 넘습니다. 100만 이상 되죠. 그 외에는 100만 이상 되는 광역시 말고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시 중에서 즉 대도시죠. 대장 중에서는 없어요. 세 개 말고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100만이 안 되면서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는 뭐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신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토법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개발 이용하자.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획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항상 뭐든지 뭐가 우선입니까? 계획이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하는 방식이 따라합시다. 수용사용 방식. 수용은 그냥 돈 주고 사는 것이고 사용은 돈 주고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 방식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수용 사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용 방식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줄여가지고 그냥 수용 방식 할게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수용 방식. 요거는 수용 사용을 줄인 말입니다. 그냥 요거는 모든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등을 감정평가해서 그쵸 보상해주고 다 내보낸 겁니다. 싹 내보내가지고 전부 싹 밀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로 수용 방식은 공공시행자가 주로 합니다. 주로 하는 것이 그죠? 제일 편하거든. 시에서 뭐 토주공에서 그죠? 사가지고 다 밀어가지고 이제 거기 땅들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제 팔죠. 토주공은 일부는 본인이 짓기도 하고 나머지는 팔기도 하고 하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환지 방식. 환지는 뭐냐? 환지 땅으로 다시 돌려준다 그 말이죠. 환지. 옛날에 가진 땅이 전이에요. 답이에요. 내가 좀 이마예요. 땅이 컸어. 내가 만약에 면적이 500이에요. 500. 그죠? 그 500일 때는 전이었어요. 답이었어요. 평당 50만 원밖에 안 했어요.
다 합쳐봐야 팔아봤자 5, 25 얼마예요? 2억 5천이에요. 그죠? 이거 계산 안 돼요? 2억 5천. 빨리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수학이 약하구나. 그럼 2억 5천인데 여기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일단은 전부 다 내보냅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거 다 내보내요. 내보냈다가 기본이 얼마냐면은 빼앗아가는 땅이 기본이 50%예요. 50%, 50%, 60%. 그러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 다른 말로 감보율.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나의 땅을 일부를 부담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행자 입장에서는 감보율. 같은 말입니다. 토지 부담률, 다른 말로 감보율, 깎아내는 비율입니다. 비율, 감보율이 기본이 50%입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이 50%이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그때는 60%가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0% 안 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나올까요? 아니, 한 평에 안 뺏기려고 난리인데. 그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렇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50%다. 보통 50% 합니다. 50%면 500 가진 토지 소유자가 250제곱미터는 뺏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50%를 가져가서 그 토지로 뭐 하느냐? 도로 부지하고 공무시를 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는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수용 방식은 그 돈 주고 샀다가 밀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면 돼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돈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감보율로 빼앗아간 50% 중에서 일부는 도로 부지, 기반시설 부지, 공공시설 부지, 일부는 시행자가 먹는 겁니다. 그 땅에. 아시겠죠? 그 시행자가 가져가는 땅이 뭐냐? 따라합시다. 채비지. 채비지. 채비지를 불러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이익 남기고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해서 이익 남기는 겁니다. 그 땅은 누구 거기 때문에? 시행자 거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환지 방식이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섞어하는 것이 따라합니다. 혼용 방식. 혼용 방식. 요 세 가지 방식이에요. 한 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수용 방식을 한마디로 뭐라 부르느냐? 따라하세요. 얼마면 돼? 이게 수용 방식이야. 다 줄 것도 아니면서, 그죠? 얼마면 돼? 3억, 4억, 5억, 돈 받고 나가. 끝.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뭐라 그러느냐? 따라해요.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다가 때 되면 들어오는 얘기죠. 예. 시험은 안 나와요. 자, 요렇게 그냥 기분 좋게 하자 그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식대로 하는 것은 뒷부분에, 방식은 뒷부분이 있고 앞부분이 이제 계획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단락이에요. 사업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전까지 하는 계획 파트. 인가 받는까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해야 요까지가 이제 사업하기 전 파트. 이후 사업 시행 파트. 크게 단락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방금 얘기했듯이 큰 틀 잡아놓고 갑시다. 뭐 다 안 가니까. 어차피 우리 다 못하니까. 그죠? 다 쓸 때는 다 써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뒷부분은 다음에 할 거니까 이어서. 자, 이게 원칙이 뭐냐?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 보세요. 230페이지 목적, 객구역, 용어 정의 읽어주세요. 시험에 나온 역사가 없어요. 하지만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구성도는 그냥 넘기세요. 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죠. 그죠? 그러면은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자, 뭐가 먼저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은 책이고 강의는 공부하는 것은 절차대로 공부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 중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왜? 세 개. 도시군계획 사업은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미 국토법 시간에 절차를
통해했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군객시설로 결정고시 되면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시행자 실시에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절차입니다. 나중에 정비법 들어가도 절차예요. 절차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정권은 나오지만 자, 한 장 몇 장 넘겨보시면 자 239페이지 펴보세요. 펴보세요. 그거 보시면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이죠. 개발계획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어디 보시면 1번 수립권자. 자, 수립권자는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하는 건데 밑에 나옵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시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구역을 동시에 조성함. 이건 거짓말이에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우세요. 이게 저자가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 얘도 이렇게 동시에가 돼.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순서 이런데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때요. 절차. 뭐겠다고요? 절차가 있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1년은 좋게 더 걸려요. 1년은. 그러니까 동시에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부동산 전공 안 해서 그래. 이거는.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누굽니까? 한마디로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한 후 지정하기 전이죠. 지정하려면 그 얘기니까 지정하기 전에 밑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 한마디로 뭡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임을 알 수 있다. 그죠? 예.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외는 뭐 예외. 저를 봐요. 예외. 예외는 반대예요. 반대. 그죠?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여야 한다. 원칙. 예외니까 반대. 아이고. 반대. 뭐죠? 그러니까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다만. 여태 다만 줄거서요.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첫 번째. 그다음에 밑에 박스 안에 있는 1, 2, 3, 4 있죠. 네 가지. 총 5가지죠. 총 5가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반드시요.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천천히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이게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제고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서 이제 빨리 나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칙대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외조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을 예외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들어보세요.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할 때는 벌써 여기가 소문 다 퍼집니다. 아, 여기 신도시 들어오는데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저리 갈아요. 벌써 투기세역 들어오고요. 그죠? 들어오고 땅값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 100만 원 올라가는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땅값 3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는 거 이해해. 100만 원, 200만 원 돼버리면은 진짜 부산시에서 수용 방식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30만 원짜리가 60만 원 돼버리면 1000억이면 될 걸 가지고 그것이 2층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공시행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용 방식으로. 이거 수용 방식으로 해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게? 왜냐면은 환지 방식은요 가능하면 공공시행제가 안 해요. 토지 소유자 너희들이 해. 아시겠죠? 너희들이 해. 아니면 너희들이 설립한 조합이 해.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시끄러워서. 그게 실질적으로 내 땅의 옛날 위치는 어디였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때 위치보다 좋네 나쁘네
이거 500명이면 500마디, 1000명이 1000마디니까 시끄럽거든요. 톡하면 시 찾아와갖고 내 땅 위치가 왜 그래? 나 물릴래? 안 물려줘? 뭐여? 사랑도 명예. 맨날 이런 거 하니까 너들해 한단 말이죠. 가장 편한 게 뭡니까? 수용방식이에요. 그냥 수용방식. 그냥 수용방식이면은요, 아, 저거는 그냥 부산시 하는구나. 토종을 하는구나. 이래 보시면 돼요. 제일 편하거든. 거기 보상해주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려도 보상만 해주고 다 끝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속 편하잖아. 그냥 한껏 싹 들어가고 싹 밀어버리고 그냥 정리해가지고 팔면 돈 많이 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계획 수립해서 보통 구역 지정할 때까지 보통 1년, 2년 그 이상 걸리는데 이때 벌써 다 뽀록 나가지고 땅값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는 최소한도로 수용 방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구역을 먼저 팍 지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에 구역을 먼저 싹 지정해 넣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구역 안에서 어떠한 행위할 때도 허가받아야 돼. 허가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 안 해주잖아.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땅값이 들썩이다고 판단되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계획 수립하는데 참 조건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건 좋아. 대신에 세워라 내워라 몇 년이 가도 개발 계획이 안 나오네. 그래서 연도가 정해집니다. 보통 몇 년? 2년. 따라요. 2년. 2년 내에는 수립해야 됩니다. 2년 내에. 그러니까 반대로 해도 보통 2년, 3년은 어떻게 이거 동시에 하냐고.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5년이에요. 뭐라고요? 5년.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면적이 330만이면은 평수로 하면 100만 평인데 시험에는 평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평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330만 이상일 때는 면적이 크니까 2년 가지고 어려워. 몇 년까지? 5년. 330만 미만일 때는 몇 년? 2년. 아시겠죠? 그 기준이 330만입니다. 2년, 5년. 만약에 이 기간 내에 계획 수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년 되는 다음날 구역은 해제. 5년 되는 다음날 구역은 자동 해제됩니다. 해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일단은 5가지, 이제 내가 3가지로 나눕니다. 공부하기 편하게. 책은 책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요거는 위에 박스 위에 있죠. 개발 계획을 뭐 할 때? 공모할 때. 요거는 공모는 뭔가 주어진 상태를 먼저 판을 깔아주고 요 안에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계획 만들어서 한번 가져봐라.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요 구역 안에서 한번 멋진 개발행위 이를 가져와 봐라.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시행자가 주로 하겠죠. 시행자가 전문가 대동해가지고 요 당선만 되면 돈도 받지만 당선만 되면 내가 시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행자들이 하고 싶으니까 공모하는 겁니다. 공모 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예외적일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외적. 두 번째는 미개발 지역. 개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미개발 지역. 땅값이 들썩일 때. 그죠? 땅값이 들썩인다. 방금 설명한 것이 전부 다 미개발 지역이잖아요. 미개발 지역. 이 미개발 지역이 그 박스 안에죠? 1번, 2번, 3번 묶으세요. 요거요. 1번, 2번, 3번 묶으세요. 3가지입니다. 자, 책과 관계없이 저는 항상 우리가 배웠던 용도 지역 순서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편해요. 그러면 1, 2, 3, 1, 2, 4. 틀 지금 보내네. 아, 내가 책 읽고 올 걸. 3번 빼고 1번, 2번, 4번이 미개발 지역이에요. 3번 따로 할게요. 아, 괜히 볼펜으로 했네. 연필로 할 걸. 그죠? 그러면은 자, 4번을 먼저 합니다. 저를 봐요. 여기 봐요. 미개발 지역인데 여기 이제 개발기 공모할 때고 미개발 지역 중에서도 자, 순서대로 1번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공업지역 합해봤자 전체 면적의 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미개발 지역이지만은 그래도 군데군데 조금씩 개발된 적이 있는데 그 구역 내에 전체 면적 중에서 개발된, 시가화된, 개발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다 합해가지고 얼마요? 30% 이하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이 70%가 넘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저 봐요. 주상공녹. 녹지 지역 중에서 뭡니까?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입니다. 저를 봐요. 여기에서요. 여기 생산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얘도 30% 이하까지만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전체 면적에서 30% 넘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생산녹지인데 보존녹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얘는 아예 안 나와요. 아시겠죠? 보존녹지는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주상공녹. 나머지는 관농자. 도시외지역. 그죠? 얘가 뭐죠? 관농자. 요게 미개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박스 안에 3번은 뭐냐? 별도로 3번 할게요. 별도로. 예. 얘는 미개발 지역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국장이 누가 부동산 공법의 짱이 아버지야. 집안의 가장이 내 멋대로 하겠다는 누가 말려? 국장이 대신에 국장과 같은 급에 있는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 장과 뭐요? 장과 협의하면 뭐든지 여기 외에도 여기 외에도 어느 곳이든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마음대로 다른 곳도 정할 수 있지만 요 한 지역만큼은 안 됩니다. 그렇죠. 자연, 환경, 보존 지역만큼은 X. 그래서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는 말이 뒤에 또 나와요. 나오면 무조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자가 무조건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아시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래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나누어서 예외일 때 이렇게 한다는 것 해주시고요. 넘깁니다. 3번 변경은 다음에 보시고요. 자, 4번 환지 방식일 때. 여러분, 수용 방식은요, 돈 주고 보상금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환지 방식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환지 방식 할 건데 너 괜찮아?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 일정 부분 동의 요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얼마냐? 환지 방식입니다. 나오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따라해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래서 계획 수립할 때에 바로 아시겠죠? 이 개발 계획 내용이 많은데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때 나옵니다.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하필이면 지금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둘이 동시요건입니다. 면적 3분의 2와 중간에 와 동그라미 와. 면적 3분의 토지 소유자 와. 그 다음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으라. 이게요, 한 5년 전인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 근데 이게 나왔는데 수험생 전화 온 거야. 저녁에. 교수님 문제가 답이 없어요. 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시험지를 내주거든요. 그 문제를 딱 찍어갖고 이제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야, 이거 다 5번인데? 왜 5번이냐고 틀린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다 맞긴 맞아. 맞는데? 맞긴 뭘 맞아? 5번 틀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맞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런 거야. 와가 아니고 또는. 그 틀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건 안 보고 숫자만 외운 거야. 하지만 저는 강의 쓰지 않습니다. 숫자 외우지만은 어떻게 틀려하는 것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공법에서는요 또는 아예 안 나와. 동의 요건을 무조건 와요. 와봐. 와봐. 호프집 이름이죠. 와봐. 호프집 이름이죠. 그러니까 동의 요건은 무조건 뭐라고요? and. 영어로 오와가 아니고 and의 개념. 아시겠죠? 아예 그냥 와. 그렇게 아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동의자 수 한정 방법은요. 이거 천천히 합시다. 이거 내가 또 쉽게 방법이 있는 거니까. 이거 다 못해요. 다 하면 다음에 할 거 없잖아. 다음을 위해서 집어둡시다. 5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두 번째 줄에 줄 겁니다.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이것도 지방 자치단체로 써놔야지. 이거는 지자체가 뭐야. 내가 읽을 때는 지자체지만 그죠. 국가 지방 자치단체죠. 그죠. 줄여가지고 지금 국가가 시행해요. 지자체가 시행해요.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지 않는다.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하지만 시행자가 국가다, 지자체, 행정청일 때에는 동의받지 않고 지를 멋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행정청은 자기 멋대로입니다. 민간만 하여튼 맨날 조건 달아. 열받아 그죠? 6번은 한번 읽어주시고요. 2번 6번 동그라미 읽어주세요. 이건 쉬운 거니까 읽어보라 한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2번. 그러면 개발 계획의 내용인데 내용에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안에 내용 보니까 1번 개발구역의 명칭은 뭘로 할 것인가. 그죠? 명칭.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명칭이 있듯이 명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처럼 잘 보세요. 분당 신도시 분당 이름 일산 신도시 일산 이름이 아시겠죠? 이렇게 이름. 부러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많이 하겠죠. 그죠? 부산에 왔는데 분당 이름은 안 씁니다. 그죠? 부산은 그 특성에 맞게끔 지역에 맞는 이름을 근접한 것을 정합니다. 이름 정하는 것도 막 싸고 난리야. 진짜 제가요 오래됐는데 여기 부산에서 서울 갈 때 보면 저기 어디입니까? 저 동대구 KTX 쓰잖아요. 그럼 저쪽에 대전 가기 전에 중간 하나 쓰는 곳이 있습니다. 김천 구미역. 그냥 김천역이죠. 김천 구미역은 또 뭐야 그건 또. 그렇지 김천이거든 김천. 근데 구미에서요 또 구미역 하려고 싸고 하는 거야. 내 말이 안 돼. 그건 구미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김천 가로열로 구미역. 에라이 그냥 김천역이죠. 그거는 김천역. 근데 또 김천역 했다라면 그래 못합니다. 그건 김천역 KTX고 김천시 시내 가면은 김천역 있거든요. 그건 경주처럼 뭐 신김천 한다든가 뭐 하겠지 그죠? 근데 구미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안 한 건데 나 웃기더라고. 나도 구미를 싫어한 건 아니지만 입맛이 안 땡겨. 구미 안 땡겨. 아니 지역이 김천인데 왜 아니 김천이 하지 말고 구미역 하자 그렇게 싸웠다 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 진짜. 아니 여기 부산에 있는데 양산역 하자가 열받잖아. 어디 양산 쓰고 다니지 양산역이야. 그런 것처럼 그래 나 웃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안 될 거 알고 싸우다가 그러면 뒤에다 붙이도 해가지고 김천 구미역. 아이고 참 진짜 내가 에이 배고파.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아. 보면은 역 이름이 저도 잘 타고 다니지만 이게 뭐 KTX야 뭐 여기 한두 개야 이게. 진짜 많이 써요. 이런 분들 KTX 어디 있어? 뭐 고속이야. 달릴 때만 고속이지. 쓸 때가 너무 많아. 그래도 그걸 타야 시간 맞춰. 고속보도 여기 10시간 못 맞춰요. 또 변수가 많아. 오다 사고 나면 또 기다려야 돼 또. 이 변수가 많아. 우리 무조건 버스 안 탑니다. 여기 부산에서 이렇게 뭐 경남 왔다 갔다 할 때는 KT가 없으니까 이렇게 버스가 뭐 그래봐야 1시간 거리니까 올라갈 때는 절대 버스 안 탑니다. 옛날에 한번 탔다가요 중간 사고 나는 바람에 강의 가다가 취소시켰어요. 도착이 12시에 도착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하자 했는데 그분들도 다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냥 밥만 먹고 내려오고 토요일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도강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뒤부터는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앞으로 10시에 못 오면요 버스 타고 다 막힌 줄 알아. 자, 하여튼 간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은 뭘로 하고 위치는 어디로 하고 면적은 뭘로 할 것인가 나오죠. 그죠? 상관 2번 시행기간은 면적이 넓을수록 시행기간 넓어지겠죠. 3번 뭐 읽으시고 4번 시행자 누가 할 것인가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그 다음에 5번 시행방식 수용방식이냐 환지냐 혼용이냐. 이렇게 이러한 다양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박스 위에 보니까 그 박스 위에 1번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그런데 줄구세요. 13번부터 15, 16번 13, 14, 15, 16 네 가지죠. 네 가지는 밑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걸 봐요. 원칙대로에 여기에 다 하는 건데 여기 봐요. 이거니까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봐요. 방금 개발계획에는요 넘겨보세요. 1번부터 17번가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령까지는 쓰면 엄청 많기 때문에 뺀 겁니다. 거기까지 안 나오니까. 설령 나와도 그거는 뭐 찍어야지 뭐. 개발계획은 아까 쭉 나오죠? 쭉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뒷장에 13, 14, 15, 16 요거잖아. 4개. 4개는 원칙대로 수립할 때 여기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만 전부 다 시켜야 하지만 이 중에서 4가지만 예외적으로 지정해서 수립할 때 여기에 유일하게 4가지는 예외적일 때 유일하게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뭐냐? 13번 도시개발구역 밖에 지역할 때 박 동그라미 박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계획. 아시겠죠? 요때도 딱 보니까 정답이 뭐냐면 다 긴 것들. 그죠? 긴 것들이죠. 이때의 비용부담 계획은요, 원칙대로도 할 때 들어가고 예외적일 때 들어가고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외적일 때에도. 그 다음에 14번에 수용 방식의 수용 동그라미 수용. 할 때 수 동그라미 하세요.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 건축물 등등등 즉 토지 등에 있는 경우는 그 세부 목록 세산 목록 작성하는 거 있죠. 이것도 원칙과 예외 다 됩니다. 15번에 맨 끝에 세입자의 세 동그라미 하세요.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은 당연하지만 예외에도 들어간다는 것. 16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인 단 동그라미 했어요.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수세단 따라요. 박수세단 원래 박수세번인데 번쩍 없더라고. 박수세단 시작. 박수세단 한 번 더 시작. 박수세단.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는 원칙은 당연한 것이고 예외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지문에 박수세단 이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방금 열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하고 여기 박수세단 요 4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칙적일 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떨 때 여기 예외적일 때에도 뭐요? 유일하게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뭐만? 박수세단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오른쪽 2번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부합.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국토법상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수립되어 있는 그 지역에 후발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먼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어떻다고요? 들어맞도록 부합하도록 그 뜻이야.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 그 다음에 4번
4번 면적 얼마 이상? 330만 이상. 개발법이 양은 많지 않은데 어려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330만 이상일 때 복합 기능을 하라. 그 도시를 복합 기능하라. 있을 거 다 있는데 요즘 이렇게 병원이 없어 그러면 안 돼. 있을 건 다 갖춰라 그 얘기예요. 그 끝에 뭐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모든 기능이 서로 조화 이루도록 하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합 기능의 도시를 건설해라. 쉽게 말하면 방금 얘기했지만은 있을 거 다 있는데 아까처럼 무슨 뭐 은행이 없네, 말이 돼, 병원이 없네, 다 갖추어라. 복합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면적이 얼마일 때? 330만 이상일 때 그 얘기예요. 5번 기준.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뭐냐? 요거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순서는 앞에 맨 앞에 나오죠. 맨 앞에 233페이지입니다. 자, 폈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이 뭡니까? 지정. 나오죠, 그죠? 잘 봐요, 여기. 이때 지정권자가 누구냐? 원칙이 누구냐? 그래도 명색이 하나 신도시가 나오는 건데, 지정권자가 누구냐면은,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급은 돼야 된다. 다만 여기에 대장이 포함된 겁니다. 일반 시와 군수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장이 구역을 지정합니다. 즉 들어보세요. 한 개 도시 안에서요.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해동시장이 도는 같은 도에 있을 때는 경산 넣을 때는 뭐 시군 걸치든 말든 무조건 누가 합니까? 도의사가. 그죠? 그다음에 뭐 창원시는 누가 합니까? 창원시장이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두 개 이상 도시 걸칠 때, 그죠? 걸칠 때는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때, 항상 공동 시행하지 않습니다. 공동 지정하지 않아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원칙이에요. 있죠, 그죠? 원칙에 있지만은 쌍가루 1번, 쌍가루 2번이 원칙이지만 쌍가루 2번의 마지막 줄 나오죠, 그죠? 둘 이상의 하여튼 행정구역,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 그 말이에요. 걸칠 때는 뭐라고요? 시도대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 얘기죠. 정하죠. 그런데 저를 보세요. 지정할 자를 정한다는 얘기는 협의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근데 자기가 정한 전부 다 내가 정할래 한다면 협의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때는 예외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협의가 안 되면 이럴 때 저를 보세요. 그 예외가 뭐냐? 예외가 국장이 누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총 5가지예요. 요거. 자, 저를 봐요. 첫 번째 뭐냐? 국가가 할 때는 국장 지정사유입니다. 두 번째, 중앙에 있는 국장과 같은 급에 있는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장이 국장한테 지정해 달라고 뭐 할 때 요청. 행정청끼리는 요청합니다. 제한이 아니에요. 요청할 때. 요청. 세 번째, 공공기관. 누구라고요?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 정출기관. 공공기관 다가 아닙니다. 이따 시행제 나올 겁니다. 딱 6명. 토, 관, 농수, 철매. 이따가 얘는 철제. 토, 관, 농수, 철매. 토, 토주공. 관, 관광공사. 농, 농어촌공사. 수, 수자원공사. 철, 철도공사. 매, 토, 관, 농수, 철 빼고 나머지 공공기관 중 본인이 사업하고 싶어서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기관. 그럼 너도 해봐라. 매입 공공기관. 매, 토, 관, 농수, 철매. 정부 추정기관은요 2명입니다. 철제. 뭐라고요? 철제. 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인데 줄여가지고 그냥 철도공단. 그러니까 철도공사, 철도공단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줄여가지고 그냥 제주센터. 객관식이니까 철제. 얘네들이 국장한테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얘는 제한해. 그러니까
행정청끼리는 요청,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는 제안, 이래 불러요. 제안.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반드시 이것도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들어보세요.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러죠. 그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이거요. 시도 또는 대도시 간 어떨 때?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천재지변일 때. 천재지변 등 있죠. 천재지변은 긴급이 와가지고, 그죠? 지금 지진 나가지고 초토화됐는데, 그때는 국가 차원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됐어요. 1번과 2번입니다. 3번은 뒤에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3번은 할 거 없고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분할 결합은 뭐 천천히 봐주시고요. 오른쪽 3번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봐요. 여기다 해볼까요? 지정 요건. 여러분들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파트 있죠? 허가파트에 지난주에 했잖아요. 면적 요건이잖아요.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처음 들어보죠? 미만이면 얘는 그 숫자 이상. 그러니까 앞에 거 외워두면 뒤에 거는 그만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걸 용도지역 볼까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고전지역. 얘는 뭐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시 뭐예요? 얘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죠. 그죠? 단지 개발법은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일단 나누어서 합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그렇죠? 그 도시지역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시지역에서 요거 주, 상, 생, 자. 그죠? 주, 상, 생, 자. 국토법상 개발행위는 1만 미만이죠? 반대, 얘는 뭐야? 1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아니고, 이상이고요. 공관농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별개니까 남는 건 얘만 남죠? 그죠? 국토법 개발행위 3만 미만. 얘는 반대, 뭐요? 그 3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끝. 얘는 해당 없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시 외 지역은 별개로 얘는요. 얘는 무조건 얘는 30만 관농자 몇 개요? 3개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일단은 항상 단서조항 단. 여기다가 관농자에다 아파트 짓고 싶어요. 연립주택 짓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교가 있어요. 또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했다는 얘기죠. 또는 그 안에 보니까 이미 내가 앞으로 해야 할 4차선 도로가 있네요. 따라합시다. 아연초사. 이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원칙 얼마인데? 30만 이상인데 아연초사 얼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그 박스에 다 있습니다. 내가 별도로 안 봐도 되겠지, 그죠? 예, 넘깁니다. 2번에 자 내용 보세요. 밑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이것이 보존녹지가 만약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녹관농자 이거잖아요. 녹관농자, 그죠? 근데 녹관농자인데 녹지지역 중에 보존녹지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나머지 관농자 줄여가지고 도시외. 맞죠, 그죠? 여기 어디미 한마디 미개발지역.
주상공을 뺀 미개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그죠? 이미 돼 있으니 그죠? 거기에 보면 어떤 지역은 개발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하지 마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지정하라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곳에서만 해라. 왜? 후발주자로 수립하는 개발 계획은 이 두 계획에 들어맞도록 부합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단서 조항. 다만 만약에 계획이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면은 계획대로 하고 싶어도 거기 계획에 들어맞다 하고 싶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계획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녹간 농자 중에서 보존 녹지를 뺀 녹간 농자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어디입니까? 자연 녹지하고 계획관리잖아요. 여기에 물론 여기에 유보 용도에는 생산 관리가 들어가지만 하여튼 간에 그게 아니니까 자연 녹지하고 계획관리 아시겠죠? 개발이 가능한 자연 녹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다. 3번 오른쪽 지정 요건의 배제 방금 있죠? 위에 1번 2번 배제합니다. 면적 주상 생자 1만 이상 시작. 주상 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도시 외 30만 이상 아연초사 10만 이상. 한 번 더 시작. 주상 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도시 외 30만 이상 아연초사 10만 이상. 요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또 있어. 두 번째 2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있든 없든 신경 안 씁니다. 내 맘대로. 아시겠죠? 그게 3번이요. 지정 요건의 배제가 뭐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자, 밑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에 1번, 2번 면적요건, 2번 계획요건. 아시겠죠? 면적요건, 계획요건 전부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적도 1만 필요 없어. 내 맘대로. 계획이 있든 말든 내 맘대로.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 1번 취락지구. 뭐라고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안에서는 내 맘대로. 저를 보세요. 만약에 주거지역이야. 그죠?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얼마 이상입니까? 1만 이상이면 1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취락지구는 보나마나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면 시골 가면 마을이 큰 마을만 있어? 조금 말이 1만이 안 된다고 못해? 그 말 안 맞잖아. 인구가 없는 곳에 갈 거야.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일반 크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다 남아도록 하는데. 그럼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락지구에서는 면적 따지지 말고 5천원을 하든 얼마든 간에 싱싱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개발진흥지구 마찬가지예요. 개발진흥지구도 개발을 진흥하게 한 건데 관산 주복 등 있잖아요. 거기가 1만 이상이 안 되면 못한다? 아니죠. 이거 도시외 지역이니까 그렇잖아요. 계획관리 지역 다 도시외 지역이니까 이것도 면적 간격 잘하라 그 얘기예요. 또 계획이 따지지 말고 네가 하라. 별도로 계획 수립하라 그 얘기예요.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역이면은 결국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라 그 얘기죠. 그죠? 따지지 말고. 또 있습니다. 3번은 그러니까 1번은 취 동그라미, 개 동그라미. 2번은 지 동그라미. 3번은 앞에 국장할 때 국동그라미. 국장할 때 국동그라미지 그죠? 국장이 먼저인데.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앞에 한번 나왔다 그죠? 중앙지기현장과 협의한 지역. 맞죠? 이때 협의해서 국장이 공법의 아버지이고 짱이니까 내 맘대로 국장이니까 나 명세 아버지야. 면적 규정 안 할 거야. 계획 필요 없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다만 해당하는 자와 협의는 내가 할 거야. 항상 따라가는 거.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한다. 요거.
아까 얘기했죠. 욕할 때 한 개 더 나온댔지, 그죠?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말 나오면 요 따라갑니다. 요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취계지국. 다 같이 시작. 취계지국. 한 번 더 시작. 취계지국. 마지막 시작. 취계지국은 면적 내 맘 필요 없어요. 계획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취계지국.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넘깁니다. 자, 4번 보시면은요. 지정 요청 나오죠. 그죠? 요청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설명하면서 시행자 파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일단 그냥 보류. 좀 이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까지 되고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셨다가 243페이지 있죠? 여기 3절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